사실 메갈리아 현상은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어요. 에이콘이 될 수도 있었고 또는 판타스마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판타스마가 된 겁니다. 자, 메갈리아 현상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미러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메갈리아의 미러링을 지지하시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따르자면은 원래 미러링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 가부장제적인 사회 구조를 지시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미러링 바깥에 있는 실제 현실이죠. 여성차별이라는 현실. 만약에 그걸 지시했다면 그건 에이콘이겠죠. 사람들이 미러링을 보고 아하, 저 바깥에 차별이 있구나,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여성차별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에이콘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미러링은 바깥에 있는 사회적 실제를 지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시했습니다. 판타스마가 된 거죠. 판타스마는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지 자기 바깥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관람객이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그림을 보러 온 관람객이 있어요. 미러링이 판타스마예요. 그럼 관람객한테 뭐가 보이는가? 만약에 미러링이 판타스마라면 이 그림은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눈에 보이는 거는 미러링이라는 현상,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남았었죠? 눈에 보이는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었죠. 김치녀에 대응하는 김치남, 스시녀에 대응하는 뭐였죠? 아무튼 일베 용어에 대립하는 이런 각각의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얌전한 편이고 더 나쁜 표현들도 있었죠. 자, 미러링을 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미러링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성차별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러링 자체에 주목을 했어요. 그게 반메갈 진영의 반응 자체가 그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은 미러링이라는 현상에만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여성차별적 현실을 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미러링에 대한 반응은 나쁘다, 악하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결국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미러링 바깥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러링 그 자체, 아니면 미러링의 내부, 미러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남성 혐오라고 칭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만 눈에 드러나고 눈에 띄는 그런 표현들만 부각되었었고 또 강조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그 인식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 부각되고 강조되면 나머지는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지평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물러나는 것들은 내가 대상을 지각하고 있는 동안은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미러링이 지시했어야 될 사회적 현실도 배경으로 물러나고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게 된 표현들은, 보이게 된 표현들은 나쁜 표현들이었죠. 만약에 미러링이 일회성 이벤트였다고, 아니면은 어떤 공연이든 행사든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행사였다면은, 또는 공연이었다면은 미러링은 에이콘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예술 작품이나 공연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민지 씨도 아마 그 미러링은 허구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단 말이죠. 사실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고 허구죠. 허구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기 쉽지 않아졌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랑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영향력을 또 현실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구적인 공간에서 누구한테 욕을 하고 나면은 실제 공간에선 벌금을 내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예술 작품의 허구와는 다른 의미의 현실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댓글 악플을 보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이버 공간과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다 증표들입니다. 그 정희진 씨가 메갈리안 인류의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라는 기사를 7월 30일에 한겨레에 실었었습니다. 이 기사도 굉장한 파장을 낳았었죠. 사람들이 불끈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미러링이 페미니스트적인 실천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희진 씨가 예시로 든 것이 일단 메갈리아의 기원이었던 이갈리아의 딸들이었어요. 일단 이갈리아의 딸들 같은 경우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허구고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상된 사건인 게 맞습니다. 허구예요. 누가 봐도 허구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 뭐 취향에 따라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사실. 그 연속극에서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한다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보면서 화내는 사람처럼 막 그런 사람이 많군요. 근데 아무튼 현실과 드라마는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아마 정신이 들고 나면 후회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 사실 그 이갈리아 딸들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허구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예로 드셨던 게 그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이라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글이었는데 이 경우는 그 한 챕터에서 짧게 다룬 부분의 소제목이었죠. 그것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그 사유의 어떤 실험이었고 어쨌거나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었고 그걸 읽는 독자는 이게 어떤 허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사유의 어떤 실험이구나 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들을 읽다가 뭔가 나한테 불쾌감을 준다. 미학에서는 미감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쾌 아니면 불쾌죠. 좋은 예술 작품이면 쾌를 느끼고 싫으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불쾌감이 들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덮으면 돼요. 그럼 난 더 이상 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죠. 이게 바로 현실의 어떤 나쁜 표현들과 책 안에 있는 나쁜 표현들 간의 차이죠. 우리는 허구 속에 있는 나쁜 표현들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미러링도 이런 류의 것이었느냐 물어본다면은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자, 미러링을 언제 시작했죠? 아마 2015년 6월부터였나요? 대충 1년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쭉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미러링은 계속되어 와요. 나쁜 표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단 말이죠.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공연을 하는 건데 혼자 길거리 공연을. 내용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욕하면 사람들이 듣다가 저는 뭐야 미쳤나 하다가도 공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끝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테니까. 그것 때문에 막 멱살 잡고 또는 뭐 얼굴 붉히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만약에 공연이란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공연임을 알게 해주는 어떤 조건은 제한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사람이 공연을 죽을 때까지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평생 바로 그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럼 뭐 처음 며칠간은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은
전에 짧았을 때 봤던 사진, 아 이거 뭐 공연인가 보다 하다가도 뭐 몇 주 지나고 나면 슬슬 의혹이 들기 시작하겠죠. 이거 공연 맞는 건가? 진심 같은데. 자, 공연은 언젠간 끝나야지 공연인 거예요. 공연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고 일상화 돼버리면은 그건 이미 공연이 아니라 그냥 일상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미러링은 제한된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죠. 그 정도면은 사실 공연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거는 하나의 또 하나의 현실이 된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이 제약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지 않을 경우 관람객 입장에서 상실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감상의 자유입니다. 책을 보다가 또는 예를 들어 그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그 미러링 비슷하게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자들이 성추행하는 거를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을 성희롱하고 뭐 그런 건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그게 허구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건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뭔가 에이콘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로 튀어나와서 사이버 공간도 우리의 현실이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럼 사실 결국에는 그 듣는 사람도 뭔가 말을 하게 될 테고 나쁜 표현을 또 상대방도 계속 나쁜 표현을 할 테고 결국 욕을 주고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아니 감상의 자유. 책이면 덮어버리면 됩니다. 콘서트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버리면 돼요. 극장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나가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는 거죠. 왜냐면 끝나질 않으니까. 물론 저는 굳이 그 보기 싫은 거를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러링 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가 이제 생겼잖아요. 메갈리아라는. 그 영토 안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여권을 얻으셨는지 다른 커뮤니티들도 가서 하셨더라고요. 여행 가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식의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공연은 허구는 더 이상 허구이기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욕하는 퍼포먼스로 돌아와서 매일 출근하느라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매일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의도가 어찌됐건 정황상 미러링은 결국 일상화된 나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문제인데요. 노혜경 선생님이 메갈리아로부터 떠날 때라는 강의를 주셨는데 9월 12일에 이 미러링을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젠더 이론가이자 철학자죠. 이 사람이 쓴 혐오바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나온 개념 대받아쳐 말하기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러링은 그 주디스 버틀러가 혐오바론에서 말했던 어떤 혐오바론에 대한 대항 전략, 대항 저항으로서의 대받아치기다 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디스 버틀러 자체가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 전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지만 혐오 발언은 반대한다.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좋은 발언으로 응대해야 한다. 이거 사실 버틀러한테 따온 겁니다.